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그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제목은요, 2021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보유 거주기간은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기산이 됩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부제목은 일시적 2주택도 종전주택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부제목의 기사입니다. 보도 내용을 보시면은요, 2021년 7월 12일 조선일보 양도세 줄이려고 집 한 채 더 산다 규제가 만든 황당절세법이라는 그 기사에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저가주택입니다.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의 저가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도하면서 인천과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인천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서울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즉 보유와 거주기간 2년이 오로지 1주택자가 된 그 시점부터 재기산이 되나, 원주에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한 후에 인천에 있는 집을 처분을 하게 되면 서울주택과 원주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서울주택의 비과세 요건인 보유 거주기간이 재기산되지 않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 요건 2년을 충족을 해야 하며, 취득 당시에 만일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라면 거주 요건 2년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보유 거주 요건을 계산함에 있어서 2021년 1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을 하고 최종 1주택이 된 그 날로부터 보유 거주 기간을 새롭게 기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사의 사례와 같이 2021년 1월 1일 현재 인천,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원주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 후에 인천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서울과 원주주택 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이 되어 서울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서울주택이 1세대 1주택 보유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하며, 20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인 기사 사례와 같이 서울주택의 보유 거주기간 기산 시점은 인천에 집을 매도하여 1주택자가 된 그 시점부터 기산을 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주주택을 추가로 매입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내용은요,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11월 2일 이제 나온 유권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면은요, 아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그 발표한 그 보도자료와 관련돼서 우리가 관계법령을 한번 제가 3가지 조목을 볼 겁니다. 이 조목을 보고 나서 사례로 들어가서 이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과 관련돼서 살펴볼 내용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입니다. 자, 같이 보시면 1랑 법 89조 제1랑 제3호 감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형제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하지만 만일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인 경우라면 당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요건을 충족을 해야만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우리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랑 제3호 감옥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항은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될 내용인데요.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 자 보시면 괄호 속을 잘 보세요. 4가지 경우가 예외가 됩니다. 제155조 이게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특례이고요. 155조의 2 장기저당 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입니다. 그리고 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 156조의 3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입니다. 이런 네 가지 조문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2주택은 제외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모두 이제 1주택 외의 그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에 신규 주택을 새롭게 취득을 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즉 원칙으로 돌아가서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날로부터 기산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을 보유한 경우 이제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을 한다라고 해서 원칙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이제 양도소득세법 제95조 제3 즉 원칙을 따라갑니다. 즉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그 보유기간 계산을 하지만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그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나서 오로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그날로부터 새롭게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도 예외가 4가지가 있습니다. 155조, 155조의 2, 156조의 2, 156조의 3 이렇게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계산을 하지 않고 당초 취득일로부터 계산을 하지만 원칙은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1주택 이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을 하고 나서 오로지 하나의 주택을 이제 보유하게 된 그 시점부터 새롭게 계산을 한다는 원칙론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하고 나서 새롭게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이 되는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1주택 외의 주택을 다 처분을 하고 나서 오로지 하나의 주택을 이제 갖고 있는 그 시점부터 새롭게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계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길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신 내용은요. 소득세법 제95조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 우리가 보유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서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 금액에 대한 조항인데요. 1항은 양도소득 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익 금액, 즉 양도가액에서 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면서 2항에서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 이게 뭐 어떤 자산이냐면요. 여러분 토지 건물입니다. 이런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과 94조 제1항 제2호 감옥에 따른 자산 중에 조합원 입주권인데 승계조합원에 대한 입주권은 제외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데 이때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표 1과 표 2로 구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중요한 내용이죠. 소득세법 95조 제4항에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을 할 때 그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라고 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한 보유기간에 대한 그 계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에서도 원래는 이렇게 소득세법 95조 제4항에 따라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그 자산의 보유기간을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주택자인 경우에 대해서 단서조항에 두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만 이제 97조의 이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 속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을 하고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가압상속 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겠죠?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을 한다는 그 특례 조항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관계법령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입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입니다. 같이 보시면은요. 1항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즉 그 주택,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다른 주택, 신규주택을 취득을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을 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을 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다. 그러면 이때에는 우리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어떻습니까? 비과세 조항이죠. 령 154조 제1항을 적용을 합니다. 자, 원칙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신규주택을 취득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를 하면 되고요. 만일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구주택으로 이제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서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전입신고까지 모두 완료를 해야 되고,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되는 굉장히 타이트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됩니다. 이 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보유기간, 기획재정부가 이제 2021년 11월 2일 날 그 발표한 이제 유권 해석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앞으로 살펴볼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 관계법령을 3가지 조문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여러분. 기재부에서 이제 유권 해석을 발표를 했는데 그 질의사항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3주택 A, B, C 3주택 보유 중인 1세대가 그 중에 A주택 1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난 다음에 남은 주택 B와 C주택 중에 먼저 취득한 종전주택이죠.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입니다. 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핫 이슈한 내용에 대한 보도에 대한 그 유권 해석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3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다주택자잖아요. 이 다주택자가 그 중에 하나의 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먼저 양도하는 것은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2주택이 남았잖아요. 이 두 주택 중에 먼저 취득한 종전주택을 이제 양도를 합니다. 비과세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그 요건을 충족을 하는 그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는데, 이때 이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는데 이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과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데, 이때 이 해당하는 경우에 이 양도하는 종전주택 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은 언제부터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론을 따라가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주택이 남아있는, 기재부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이제 같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1주택자를 따라가서 오로지 하나의 주택이 남아있는 그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을 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95조 제4항에 따라서 당초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례는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여러분 잘 보시면, 자, C주택, 제일 먼저 C주택 취득일,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입니다. 경우의 수가 사례가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경우의 수는요, C주택 취득, 제일 마지막에 취득하는 C주택이 취득일, 그리고 이제 과세되는 3주택에서 제일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의 양도일이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우리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B주택과 C주택을 보유한 상태인 이 상태에서 종전주택인 B주택을 양도할 때 이 B주택의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기산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A주택은 2010년 4월 1일에 취득을 했고, 이제 B주택은 2015년 4월 1일에 취득을 했고, C주택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이죠, 여러분. 2020년 10월 1일에 취득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10월 1일 현재 시점 어떻습니까? 3주택 보유자잖아요. 다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A, B, C 중에 제일 먼저 취득했던 2010년 4월 1일에 취득을 했던 A주택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이죠. 2020년 12월 1일에 양도를 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딱 끊어서 우리가 2021년 1월 1일 현재 이 시점을 기산점으로 해서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A주택 X 양도했잖아요. 그러면 2021년 1월 1일 현재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질의 사례인 경우에는 B주택과 C주택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딱 봤을 때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나서 1년 이상이 경과해서 종전주택을 이제 양도를 하잖아요. 자, 보시면 이제 요 요건이 다 충족이 됩니다. 자, 요 2021년 1월 1일 현재 B주택과 C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례에서 B주택을 2021년 12월 1일에 양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B주택의 보유기간을 당초 취득일인 2015년 4월 1일부터 기존의 그 보유기간이죠. 당초 취득일로부터 기산을 하는지, 아니면 A주택을 양도해서 오로지
1주택, 자,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이 2020년 12월 1일 이후부터 새롭게 기산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례인 경우에는요, 사례 1인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 현재 어떻습니까? 2주택인 경우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특례 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인 비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비주택을 취득한 시점 2015년 4월 1일부터 기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자,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소득세법 시행연제 155조 그 조항을 한 번 더 보시면은 자, 154조의 제5항에서 다만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제 155조죠. 155조의 내용이 사례 1과 부합된 사례입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사례 요 조문이 딱 부합이 되기 때문에 종전주택, 비주택의 취득일은 2015년 4월 1일입니다. 즉 내용에서 보시면 2021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요 시점을 딱 기준으로 봤을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때 종전주택의 양도와 관련돼서 그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사례 2번은요. 자, 위의 사례와 똑같습니다. 취득은. 근데 C주택의 취득일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이고 이때 A주택을 어떻습니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했습니다. 이러면 과연 우리가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을 2015년 4월 1일 B주택 취득일로부터 하는지 아니면 A주택을 양도한 시점 이후 이때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요 시점인 2021년 11월 5일 이후부터 기산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례 2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2021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B주택과 C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A주택을, 자, 다주택자인 A주택을 양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A주택을 양도를 해서 과세를 했잖아요. 그러면 요 시점 2021년 1월 1일 이후 이 시점에서 딱 봤을 때 다주택자이고 그리고 2021년 11월 5일 현재 A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그 내용이 해당이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우리가 기획재정부의 그 보도자료에 의해서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종전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오로지 하나의 주택 그리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그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된다는 내용이 이제 부합이 됩니다. 따라서 사례인 경우에는 사례 2인 경우에는 여러분 A주택이죠. A주택을 2021년 11월 5일 양도하고 나서 오로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요 시점인 2021년 11월 5일 이후부터 종전주택, 비록 15년 4월 1일에 취득을 했지만 요 종전주택 B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을 2021년 11월 5일 이후부터 새롭게 기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례 2인 경우에는 자 시점을 잘 보셔야 되세요. 2021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어떻습니까? 다주택자잖아요. 다주택자인데 이 이후에 그 중에 하나의 주택, 먼저 취득했던 A주택을 양도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특례 내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한 종전주택의 기산일은 시점의 기산일은 오로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그 시점인 A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난 시점 이후인 2021년 11월 5일 이후부터라는 점입니다. 이 사례와 관련돼서는 먼저 취득한 주택,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남은 2주택 중에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주택이죠. 자, 먼저 취득한 주택을 해당 회신일 이후, 이 회신이 언제 됐냐면요. 여러분 2021년 11월 2일에 회신이 됐습니다. 자, 먼저 취득한 주택을 해당 회신일 2021년 11월 2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신일 이전의 내용은 이제 위에 제가 사례 1과 같이 적용을 하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례 3번은요. 자, C주택 취득일과 이제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종전주택, 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입니다. 우리가 사례 2에서는 어떻습니까? A, B, C 주택의 그 취득일이 모두 2021년 1월 이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례 3인 경우에는 그 중에 C주택, 가장 나중에 취득하는 C주택이죠. 신규주택의 취득일과 A주택의 양도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이 경우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은 어떻게 하느냐. 자, 사례에서 보시면 A주택, B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2월 1일에 C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 2월 1일 현재 3주택자잖아요. 그리고 2021년 11월 5일 우리 예규가 이제 유권 해석이 나온 이 이후인 2021년 11월 5일에 자, 그 중에 가장 먼저 취득했던 A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시점에서 2021년 11월 5일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C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특례가 적용 가능하죠. 그런데 종전주택, B주택과 관련돼서 그 B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기산은 자, 어떻습니까? 2021년 1월 1일 현재로 기준으로 봤을 때 다주택자에 해당되고 이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을 했고 그리고 다주택자 상태에서 그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원칙론으로 바로 돌아가서 자, 소득세법 시행령제 154조 자, 아까 5항이었죠. 자, 154조 제가 굉장히 잊어버렸는데 154조 5항에 다만의 그 원칙론에 따라가서 자, 사례 3인 경우에는 오로지 하나의 주택이 남아있는 시점, 오로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시점인 2021년 11월 5일 이후부터 B주택에 대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새롭게 기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3주택자잖아요. A, B, C 3주택자가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주택을 먼저 처분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그리고 나서 종전주택을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데 이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거주기간 기산을 어떻게 하느냐. 시점이 2021년 1월 1일 현재로 그 시점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유권 해석이 나온 게 2021년 11월 2일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처분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사례입니다. 사례 1, 2, 3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각각의 기산점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전주택이죠.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종전주택의 양도와 관련돼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진다는 점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사례와 관련돼서 이제 결론은요. 잘 보세요. 3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양도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A주택을 과세했잖아요. 그리고 남은 주택, B주택과 C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 B주택의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원칙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54조 5항에 의해서 직전주택 양도일로부터 새롭게 기산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예외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두 가지 예외. 자, 당해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을 하는 예외 규정입니다. 잘 보시면 첫 번째가요.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하나의 주택, 사례 1이었죠. 하나의 주택을 양도해서 과세하고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 혹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사례 1에서 A, B, C 중에 A주택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과세하고 나서 2021년 1월 1일 현재 딱 보니까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거를 묻도 따지지도 말아라. 자, 어떻다? 당해 종전주택의 양도와 관련돼서 보유기간, 거주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을 한다는 예외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해 유권 해석이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20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1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만일 종전의 주택을 B주택을 2021년 11월 1일 이전까지 양도를 했다 그러면 이때에도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을 합니다. 우리가 사례 2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C주택 취득일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이었고 A주택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데 만약
A주택을 여러분 2021년 11월 1일 이전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은요 어떻습니까? A, B주택, 종전주택의 취득일, 보유기간, 그 취득과 관련된 보유기간, 거주기간 기산은요 A주택을 2021년 11월 1일 이전에 양도했다 그러면은 당초 B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을 하는 예외사항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례에서는 11월 5일날 양도한 걸로 봐서 우리가 원칙을 따라갑니다. 새롭게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 그날로부터 새롭게 기산을 한다는 그 내용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질의사항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소득세법 이제 시행령 154조 5항과 관련돼서 한번 더 볼까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자,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입니다. 자,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이제 법 95조 제4항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따른다. 하지만 2주택 이상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 후에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을 한다라고 해서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을 하고 난 후에 1주택, 오로지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그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을 한다는 내용이 단서 조항에 의해서 원칙론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우리가 네 가지 예외가 있는데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155조, 155조 A, 156조 A, 156조의 3. 이 경우엔 제외하지만 이 경우에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나서 새롭게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때도 오로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새롭게 그 보유기간 기산을 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과 관련돼서 이제 두 번째 살펴보실 내용이 2021년 1월 1일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 자 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서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보유기간 계산일은 어떻게 하느냐의 내용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2021년 1월 1일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그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을 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 현재 딱 봤을 때 일시적 2주택이 해당이 됐다. 그러면 그때 종전주택의 양도와 관련돼서 보유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을 합니다. 즉 보시면은요. 결론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에 신규로 이제 주택을 취득을 해서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요 해당 주택의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계산을 합니다. 즉 소득세법 95조 1항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95조 1항 맞죠, 여러분? 제가 95조 1항에 따라서 어디 갔습니까? 95조 1항에 95조 4항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95조 4항에 따라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 최종주택 보유기간 그 개정 규정은요 여러분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첫 번째 다주택자가 양도 후에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든지 두 번째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든지 여부를 불문을 하고 즉 2020년 12월 30일 이전 취득 혹은 양도 상황은 묻도 따지지도 않고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 혹은 일시적 2주택자라면 해당 1주택을 양도하거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보유기간 계산은 예외적으로 당초 취득일로부터 기산을 한다는 결론이 도출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만약 우리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서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그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기산과 관련돼서
다주택자가 양도 후에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든지, 자, 다주택자가 A, B, C자, 다주택자가 그 중에 A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남은 주택이 B와 C주택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자, 일시적 2주택이 되든지 아니면 다주택자가 1주택 외 주택, 자, A, B, C 중에 A, B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에 이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든지 여부를 묻도 따지지도 않고, 즉 2020년 12월 30일 이전까지 그 취득이라든가 양도 상황은 따지지도 않고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 혹은 일시적 2주택자라면 해당 1주택을 양도하거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계산과 관련돼서는 당초 취득일로부터 기산을 한다는, 즉 원칙론이죠. 소득세법 95조 제4항에 따라서 자, 취득일로부터 기산을 한다는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의 예외 조항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헷갈리시고 어려우시죠? 저도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저도 솔직히 조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그 유권 해석이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이제 설명을 드릴까 참 고심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서두에 이제 기재부에서 7월 12일 날 그 보도된 그 보도 자료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관계법률 3가지 조항도 같이 살펴보면서 사례 질의사항이 2가지였잖아요. 하나 이제 첫 번째 질의사항은 3주택 보유 중인 1세대가 그 중에 하나의 주택을 이제 먼저 양도해서 과세되고 나서 남은 2주택이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그때 그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종전주택 양도와 관련돼서 보유기간 기사한 일을 언제부터 하느냐에 대한 사례 1, 2, 3로 나누어서 봤고, 두 번째는 어디였습니까? 질의사항 두 번째는 이제 2021년 1월 1일 이전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1주택 외의 주택을 이제 모두 양도해서 이제 신규 주택을 새롭게 취득을 해서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보유기간 기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이제 잘못하면 놓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기간 계산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례가 이제 요 사례와 이제 부합이 되면 참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시간 좀 길었어요. 긴 내용이긴 한데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주택의 양도와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부동산이다 보니까 금전적으로도 이제 금액 평가액도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크다 보니까 평가액이 크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에 부수되어서 딸려오는 그 세금에 대한 그 양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다주택자에 해당이 돼서 어떻습니까? 할증세율과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수 부담이 여러분에게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혹여나 여러분과 이제 부합이 된다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분 찬찬히 잘 살펴보시고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에서는 오늘 보시면 제목이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과 관련돼서 최근 기재부에서 유권 해석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장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모쪼록 이 내용이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